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이 대구와 관련해서 PF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PF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PF 대출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자, 돈을 빌려줄 때 사업주, 그 일을 하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담보를 두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받아왔던 대출이 개인의 신용을 받는 신용 대출이라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에 경제성을 두는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PF 대출이 부실화되고 이런 것들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이 미분양으로 인한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았었을 때 전국에서 현재 있는 미분양 중 약 20%를 대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를 잡아봤는데 결국 이 PF 대출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것은 1금융권은 아니고요. 2금융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금융권은 본 PF 대출이 진행되고 나서 보통 참여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2금융들이 지금 브릿지 대출에서 본 PF 대출로 넘어가는 이러한 곳에 리스크를 많이 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2금융발의 부실 위험성, 이런 표현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의 미분양 대책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서울에서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의 이목을 아주 사로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게 단순히 서울의 내용이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입주하는 시기에 이렇게 입구들이 컨테이너로 막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유치권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건데, 지금 화두가 무엇이냐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자재값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모든 공사 단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협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를 좀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서울 쪽의 공사비 갈등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레미안 원베일리 약 3,000세대 정도가 현재 있고요. 자, 지금 입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1인당 한 1억 원 정도씩은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라서 갑작스럽게 조금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안 적혀 있긴 하지만은 공사를 한창 하던 중에 지금 아예 중단을 해 놓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이 문제가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건데, 단순히 이게 서울만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는 특히나 이 미분양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이 되는 위험한 곳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 우선은 크게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잦은 곳들, 자, 그리고 시기적으로 분양 성적이 좋지 않았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1년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쯤 이후 나온 곳들이 대부분 미분양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분양 단지들이 사실상 3년 정도 공사 기간을 거친다라고 하면 한 24년도쯤부터 입주한다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자, 그래서 23년도 중하반기부터 하반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24년도 입주하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0%는 분명 아니겠죠. 충분히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대구 부동산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미분양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양 자체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21년도 이후 그리고 2022년도까지 분양했던 것들을 100이면 100 다 미분양이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 PF 대출 부실화로 인한
뭐 줄도산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PF 대출 관련해서 참 뜨거웠던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동성로에 있는 다인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진작에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공사 중단이 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부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2016년부터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억지로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 조항이 어떤 게 있었냐면 시행사가 이자를 못 내면 대신 낸다라는 독소 조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건 정말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하더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들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보려고 노력했던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발생해 버렸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면 항상 똑같이 대답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을 사는 이유는 월세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절대 신축일 때 사지 마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월세 가격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가나 오피스텔의 가치는 월세 가격에 맞춰서 설정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가장 빛날 때고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냐면 그냥 신축일 때라는 점이거든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신축이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 건물에 내가 주인이 된다고, 혹은 월세도 잘 나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판 아파트를 입주하라고 합니다. 자, 태전역 광신이라는 곳인데 입주 예정자들이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3호선을 타고 가서 진입로에 딱 도착했는데 이 건널 수 있는 이 횡단보도가 없더라고요. 어디로 건너야 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 마지막 단계로 이제 조경 공사를 좀 하게 되는데, 그런 조경들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로, 인도 포장, 그리고 단지 조경, 세대 내부 공사,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설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건설에 대한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3년도 사실상을 좀 여유롭게 잡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충분한 여유 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입주 제한이 발생한다라면, 이거 대체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냐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3개월 이상 지연이 되게 되면 청약을 받은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 지연을 사유로 또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소송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단체적인 행동이 아닌 이상은 좀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 2년 정도를 하자 점검 기간을 주게 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하자 점검 같은 것도 조금 힘들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성 행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거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공사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몇 번 언급하곤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느낌이 물씬 들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또 미래를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대구 경북에도 한 가지씩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포항에서도 이런 공사 중단에 대한 이슈가 하나 터지기도 했었고요. 우리 대구에서도 최근에 하나 일어났었죠. 바로 이제 태전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역시 입주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입주 지연 조금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주 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나마 이게 좀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무리 싸게
이런 뭐 입주권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내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라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단연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지주택이라고 했을 때 초기 단계를 좀 조심하고 뭐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괜찮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들부터 관심을 가질 건데 그래도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유명한 아파트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입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가 범어W이고요. 두 번째가 두류역에 있는 두 아파트죠. 두류역 자이와 두류 스타힐스입니다. 그런데 뭐 범어W는 이제는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좌장님 말도 있었고 뭐 더 이상 큰 변화는 있기 힘들다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두류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공사가 한창이거든요. 야, 이거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쪽 전문가이신 아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또 하시는 일이 PF 쪽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야, 이거 지금 우리 대구 시장에서 엄청 관심사가 큰 종목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부실된 곳들이 뭐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줄도산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이게 신문상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많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업계에서는 정말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레고랜드발 신용 경색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국가에서 다행히도 이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주는 바람에 조금씩 이게 차원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PF 대출이 총 14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40조는 은행권 1금융권이고요. 100조는 제2금융권이거든요. 그래서 2금융권인 캐피탈, 뭐 증권사,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그런 카드사도 있습니다. 그 제2금융권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하반기 만기가 14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이거는 비단 대구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이제 대구 쪽이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좀 더 타 지역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까지 앞으로 산적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24년도부터 좀 확실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4년도가 조금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구 부동산 쪽에서, PF 쪽에서 다행인 거는 대부분 시공사들이 이제 메이저 업체들, 시공 능력이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현금 유동성 위기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위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준공업 미분양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동안은 PF가 조금 미분양이 나더라도 PF 자금이 이미 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중간에 멈추는 일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이제 모든 입주가 완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생긴다면 이제 모든 구조가 서로 허물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지난 3월이었죠. 특히 서울 쪽에서 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이 발생한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고요. 우리 대구도 뭐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전국이 같이 건설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말부터 입주해야 되는 동대구 해링턴 플레이스가 지금 현재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사비 관련 총회가 무산되자 이 효성중공업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입주를 금지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확인서를 작성해야지만 입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협박이죠, 뭐 사실. 그래서 이 확인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위 조합원은 재개발 정비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 시점의 기존 비례율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확정된 비례율에 따라 정산한다. 자, 그리고 위 조합원은 시공사가 요청한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83억 원에 대해 확인하고 동의하며 조합과 연대하여 시공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위 조합원은 이 확인서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현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무섭죠. 요거는 입구마다 이렇게 현수막과 함께 인력분들이 좀 같이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요거는 일반 분양자한테는 해당이 없는 거고요.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000세대가 넘는 곳인데 그 중에 한 반 정도 423가구가 조합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합원이 아까 83억에 대한 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한 세대당 2천만 원 정도씩을 더 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상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참 애매하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자체에서의 중재가 좀 많이 중요해지겠고, 금액은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비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공사비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웬만한 공사 단지들이 좀 이런 공사비 증액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분명 분양도 잘 됐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공사비로 인한 입주 지연까지 발생했는 걸 보니까 사실 웬만한 단지들이 이런 상황에 좀 놓이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리업 자이를 중심으로 최근에 또 공사비 이슈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즘 대구 건설 시장이 뭐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겠지만은 참 다사다난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고문 내역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니까 착공 시기 협조로 발생된 물가 인상분 청구의 건입니다. 근데 이 말투가 조금 공격적인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한번 보니까 설계 도면 및 인허가 미비로 21년 9월 착공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기존 대출 만기 도래와 사업 지연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도모하고자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런 표현은 참 애매하죠. 조합의 요청에 따라 본인들은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착공하여 발생된 폭등한 원자재 값, 상승된 인건비, 기타 상승된 물가 등을 반영한 공사비 증가분 621억 5천만 원 정도 청구의 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조합과 조합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원칙대로 했다면 변경된 설계 도면에 따라 재견적을 진행했을 거고, 그때 당시에 공사비 증액을 협상하여 총액까지 완료 후에 착공했다면 1년 정도 지연된 22년 9월경에 착공 가능하였을 것으로 if 가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착공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추가분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지금 청구하는 증액 공사비 대부분이 미리 선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청구는 되지 않았을 거다. 말이 좀 웃기죠. 원래대로 진행했다면 우리가 미리 공사비를 증액해서 여유롭게 진행을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너희 요구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리 하게 되었고 이제 와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다 너희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드리는 물가 인상분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요청드립니다. 지금 뭐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이런 데가 이제 사업 규모가 정말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또 조합원 분양가도 낮죠. 4억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죠. 대구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 자이의 흐름이 워낙 안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사업장에서 조금씩 보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리업 자이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